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평택점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텐트 드디어 피칭을 완료했습니다. 반고사의 아난트라 4 450 모델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에어 텐트 중에 하나죠.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에어 텐트 하면 반고 정말 유명하죠. 시중에 있는 또 다른 국내 브랜드, 해외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 어떤 에어빔 기술, 어떤 이러한 형태의 바닥 일체형의 에어 텐트의 거의 원조격은 반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고 텐트의 어떤 여러 기술력들을 다른 제조사들이 단기간 내에 따라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아난타라 4 450 모델이 왜 핫하냐? 반고에서 에어빔 텐트를 개발한 지 어떤 10년이 지난 10주년 기념 상품입니다. 10주년 상품으로서 현재 반고가 에어빔 텐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텐트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피칭하고 오늘 리뷰하려고 이게 살짝 훑어봤을 때도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고요. 기존에 있었던 에어빔 텐트들 다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신 뮬리아, 스타그로브, 조로 종류 많죠? 다 좋지만 몇 가지 조금 다른 보완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보완된 부분들이 기존의 한국 캠퍼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고 텐트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느껴왔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최대한 저희 전시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한 제가 멀리 가서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 전장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서 이 한 프레임에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 보시면 약간 지하철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기 이렇게 창이 있고 문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긴 형태 전장 8m에 달하는 텐트이다 보니 약간 기차, 지하철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긴 전장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가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일단 에어빔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어빔 SI 프로. 요 SI 프로가 요번에 이 아난타레에 새로 도입된 신규 어떤 에어빔 시스템이고요. 반고는 보통 요 정도급 7m급 이상의 텐트들을 봤을 때는 총 평균적으로 5개의 에어빔이 있습니다. 대개 5개. 그럼 기존에는 이 5개 에어빔에 각각 바람을 넣어 주셨었어야 됐어요. 전동 펌프든 수동 펌프든 각각 에어빔을 넣어 주셔야 됐는데,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맨 앞쪽 여기가 정문입니다. 제가 지금 텐트를 정문을 이 반대쪽으로 설치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면은 밸브가 2개죠. 여기 보시면은 SI 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의 밸브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SI 프로 시스템이 요 한 군데를 통해서 한 번에 전부 다 에어빔을 바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에어빔과 에어빔 사이가 요 밑에 쪽 보시면 만져보시면 여기 이렇게 튜브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모든 에어빔에 바람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노즐에서, 이게 SI 프로 시스템의 어떤 핵심이고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밸브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한 번에 집어넣는 시스템은 다른 제조사에도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요, 반고 텐트는 아직도 개별 에어빔을 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보유하면서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추가했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이렇게 개별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넣을 수만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만약에 하나의 에어빔이 터지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고의 과거에 이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건 개별 에어빔을 관리하기 때문에 불상시에 하나의 에어빔이 터졌다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었었는데, 대신 개별의 에어빔이 되니까 바람을 개별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좀 어려웠었죠. 즉 바람을 넣을 때는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하면서 개별 에어빔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나의 어떤 에어빔이 터졌을 때 한 번에 어떤 텐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빼실 때는 확실히 모든 밸브를 다 열어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반고가 조금 취약할 수 있었던 바람 넣기,
한 번에 되고요. 특히 이게 어떤 거와 장점이 있냐면 전동 펌프와 함께 쓰실 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전동 펌프와 함께 쓰실 수 있으면은 그냥 SI 프로 밸브 쪽에다가 전동 펌프를 물려두시고 전동 펌프 틀고 다른 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바닥 팩다운만 해놓으면 텐트가 알아서 벌떡벌떡 일어나겠죠? 이 점이 가장 큰 보완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앞쪽이 정면문입니다. 정면 도어고요. 정면 쪽 옆에 캐노피가 있는 캐노피 도어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에 보시면 바로 밀리아가 있는데 밀리아도 옆에 사이드 도어에 캐노피 도어가 있죠. 가장 큰 다른 점은 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캐노피 도어의 위치가 전실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난타라 같은 경우는 이 캐노피 도어가 전실이 아닌 바닥이 오픈되어 있는 포치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한국 캠퍼들은 이제 사실 신발을 신고 이 안에 그 전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좀 벗으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전실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면은 신발을 좀 밖에 둬야 되니까 우천시나 이럴 때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발을 신고 우천시에도 젖지 않게 캐노피 도어 쪽으로 뭔가 간단하게 출입하시고 신발을 여기다 두고 전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차이점이 있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바닥 일체형이지만 그냥 신발 신은 상태로 우리 외국 사람들 영화 보면은 그냥 거실에서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외국 캠퍼들은 이 바닥 공간을 그냥 신발 신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아처럼 저렇게 전실 쪽에 도어가 있어도 그냥 여기 신발 신고 다니는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건 약간 한국 캠퍼들이 좀 좋아할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캐노피 도어가 전실이 아닌 포치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요 점이 좀 차이점이고요. 전면도어, 밀리아도 그렇지만 전면도어에 메쉬가 없습니다. 근데 아난타라는 전면도어에 메쉬가 있고요. 지금 한쪽은 제가 걷어놨는데 메쉬 뒤에 우레탄 창,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 창까지 3면 창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면을 아예 완전 열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반고 텐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메쉬가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열어놓으시고 사실은 이 중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실 쪽에 있는 메쉬를 좀 활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떤 통풍에 조금나 혹시 더위에 좀 취약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보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난타라에는 전면도어에 메쉬가 크게 2개가 있다. 이 점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이드 도어 여기에도 전면 지금 메쉬 도어가 있고요. 아까 중문이라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도 당연히 커다란 메쉬 도어가 존재하고요. 또 가장 큰 차이점, 전실에서 좌우측으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도어 역시도 전면 메쉬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쉬가 이쪽에도 메쉬, 이쪽에도 메쉬, 중문에도 메쉬, 이쪽 사이드에도 메쉬, 정면에도 메쉬, 완전 메쉬 부자입니다. 사실 반고 텐트가 메쉬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메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고민이셨던 여름 캠핑도 충분히 가능해졌다. 사실은 여름엔 아무리 메쉬도가 많아도 어떤 텐트 안은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터치와 타프의 조합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어떤 간절기, 한낮엔 좀 덥고 저녁엔 좀 쌀쌀하고 그럴 땐 요렇게 메쉬가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국의 기후에 맞고 사계절에 조금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메쉬를 반영해 줬다. 이 부분이 조금 아난타라4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면도어가 3중창, 메쉬, 우레탄 창, 프라이버시 창 이렇게까지 3면창 그리고 완전 개방도 가능하다. 요 정면 도어의 시스템이 좀 바뀐 게 좀 밀리아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어떤 사이즈나 이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밀리아보다 가격 책정이 조금 더 높게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이유가 이런 메쉬 도어라든지 소재, 도어의 어떤 변경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엘리트 텐트이지만 기본적인 스키는 밀리아가 좀 더 위급 스키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리아는 립스탑 원단이거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리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시면 모르지만 좀 아주 바둑판 모양처럼 직물이 이게 크로스로 좀 직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타 원단이라서 찢어짐과 구멍에 강하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난타라는 리스타 원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단점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무조건 원단만 비교해놓고 보면 당연히 리스타 원단이 좋은 원단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텐트냐 나쁜 텐트냐라고 말하기 힘든 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아난타라를 리스타 원단으로 반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8m급의 사이즈에 자랑하는 아난타라를 만약에 리스타 원단으로 제작을 했다, 그럼 적어도 무게가 좀 더 많이 무거워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타 원단이 무게가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근데 길이가 더 좀 늘어났죠. 8m급입니다. 뮬리아는 7m급입니다. 얘는 8m급, 거의 1m 가까이가 더 늘어나서 전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물론 폭은 뮬리아보다 좀 작죠. 그게 좀 단점이 되긴 하지만 어떤 길이감이 물어지면서 원단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리스타 원단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텐트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 원단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원단이 나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거, 아까 잠깐 전면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다이아몬드 글라스, 이게 지금 영상으로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틴티드 된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들어갔습니다. 비교가 될까 모르겠네요. 뮬리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뮬리아 좀 상당히 클리어한 깨끗한 도어 창이 보이시죠? 저 안에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바로 아난타라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게 지금 친지 얼마 안 돼서 좀 쭈글거림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다이아몬드 글라스에 약간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늘보기 창 보면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느낌이 보이시죠? 틴티드, 차량의 어떤 틴팅, 지금 썬팅과 비슷한 효과, 즉 다이아몬드 글라스에 약간 색이 좀 들어가서 외부에 빛이 조금 덜 들어와서 더위를 조금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캠퍼들 외부에서 안이 보이는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캠퍼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프라이버시를 좀 지킬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니즈들이 반영돼서 요번에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틴티드 처리가 됐다. 즉 약간 색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저 전면도 보시면은 바퀴가 보이는 게 약간 어두운 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외부에서 안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뭐 프라이버시 보호창은 모든 창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리고 싶을 때는 뭐 얼마든지 가리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자, 바닥 일체형, 이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거고요. 저쪽 보시면 뮬리아처럼 도어 부분들이 바닥하고 지퍼로 끝까지 완전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요. 전부 다 지퍼 닫으실 땐 바람이 아예 들어올 구멍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조로라든지 스타그루브 같은 경우는 하단 부위가 지퍼 마감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좀 있는 모델들도 있지만, 확실히 아난타라도 엘리트급 텐트, 즉 반고의 가장 최상위급 텐트인 만큼 저런 부위들 꼼꼼하게 아끼지 않고, 지퍼 원단 아끼지 않고 모두 마감 처리했고요. 틴티드 창 보여드리고, 하늘보기 창, 별보기 창이라고 그러죠. 하늘보기 창. 루프 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하나, 둘, 즉 전실에 2개, 그리고 포치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보기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나름 운치 있는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점이 될 것 같고요. 요거 기존에 없었던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재질과 일치하는 재질의 방수포처럼 보이죠? 이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포치를, 바닥 공간을 쓸 수 있는 포치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한 기본 포치 그라운드 시트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보통 반고 텐트 쓰시는 분들은 이 안을 전시를 쓰시고 여기에 신발도 놓고 화기를 쓰거나 주방처럼 이쪽 공간을 많이 쓰시고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겨울 캠핑이나 장박 때는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여길 전부 다 그냥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경우에는 이거를 이쪽에다 까시면 이쪽 역시도 바닥이 일체형처럼 바닥 면적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실 부분처럼 완전히 개방되지 않도록 붙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은 이제 스커트 마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구조로 쓰실 수 있다라는 장점. 이런 기본 옵션들 없는 것보다 낫죠. 다른 텐트들 같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점으로 보이고요. 또 뭘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실적으로 엘리트급 텐트답게 저희가 뭐 랜턴 지금 걸어놨지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 후크, 스카이 트랙 시스템이요. 지금 이쪽 기둥, 저쪽 기둥, 저쪽 반대면, 그리고 이너 텐트 위쪽 기둥에도 아주 충분하게 스카이 트랙 시스템이 들어있고, 스카이 후크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랜턴 거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걸어두실 때 쓰실 수 있는, 활용도 좋아졌고요. 반고의 자랑 중에 하나는 또 텐션 밴드 시스템. 횡풍이 강하게 부는 날 텐트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예방하기 위한 밴드 시스템. 전실 쪽에 두 개의 에어빔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 쓰실 땐 아예 빼서 주머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고 바람도 안 부는 날은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니까 빼서 저 안에 주머니에 넣으시면 되고요. 바람 많이 부시는 날은 이렇게 되면 단단하게 체결해 두시면은 텐트가 흔들리는 거를 아주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전기 인입구, 하단부 전기 인입구, 바깥쪽에도 전기 인입구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아예 이 전실 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 인입구가 안에 있고요. 별거 아니야 뭐 지퍼 마감들 이런 부분들 확실히 엘리트급 텐트답게 마감이라든지 지퍼 사용, 고리등 이런 걸 봤었을 때 확실히 신경이 많이 쓴 부분들이 보이고요. 스카이 트랙 시스템이 이쪽에도 있죠. 전면도 이쪽에도. 그리고 포치 공간에 스커트 마감 다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들은 또 스커트까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스커트 되어 있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나와서 포치 쪽에 연결되는 말씀드렸던 사이드 도어 쪽에 캐노피, 요거는 폴대로 다 텐트 치신 다음에 폴대로 그냥 하나만 살짝만 껴주시기만 하면은 이런 캐노피 도어라서 비가 많이 올 때도 상단 도어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환기라든지 출입에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퍼가 있고요. 여기 사이드 도어 쪽에도 지퍼가 있습니다. 이 지퍼가 뭐냐? 지금 이미지 화면을 같이 좀 올릴게요. 아난타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튜디오가 도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킹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하고 LG. 그러니까 스몰, 미디엄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지금 한 칸을 쓰면, 한 칸을 확장하면 작은 사이즈, 이 칸과 이 칸, 두 칸을 확장을 하면은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전실 크기 유사한 사이즈의 공간이 바깥쪽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더 같이 놀러 갔거나 아니면 난 스토리지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스튜디오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퍼로 간단하게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마찬가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에 입고될 예정이고요. 아난타라 구매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을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맨날 쓰진 않더라도요. 추가 가족들이 왔거나 짐이 많거나 장박할 때는 냉장고 같은 거 놓고 옷장이나 아니면 화장실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사이즈의 스튜디오라면은 거기를 화장실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이동식 변기를 갖다 놓고 요 앞에서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 장박할 때 일일이 화장실 다니기 귀찮으면은 보조 변기, 간이 변기, 이동식 변기 놓고 화장실처럼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냉장고 같은 거 넣으셔서 어떤 특별한 그런 스토리지 공간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스튜디오가. 어떤 스튜디오 시스템은 반고 텐트에 예전서부터 도입이 되고 있었었는데 국내 입고되는 텐트 중에 정식 발매된 텐트 중에 그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라인업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아난타라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반고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점은 저도 아주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아주 똑같죠. 후면은 도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반고 이런 지금 에어빔 텐트 7m 이상급은 후면이 도어가 없고요. 대신 벤틸레이션
원하십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은 후면부에 벤틸레이션이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기에 좋고 베드룸 쪽으로 좀 침실 쪽으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좀 더 개선된 부분들 웨빙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나. 웨빙 끝단이 이렇게 좀 다 보시죠. 좀 오렌지 색깔 다 보이시죠? 웨빙 끝단이 전부 다 오렌지 색깔로 마감된 게 여기 좀 변경된 점이에요. 뮬리아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대로 똑같은 회색 회색의 계열의 웨빙인데 요걸 보시면은 왜냐면 야간에 이거 피칭해놨을 때 이거 걸려서 넘어지면 진짜 많이 다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웨빙으로 하고 실적으로 시인성 좋게 만들어 놔서 야간에도 이렇게 웨빙을 바람 많이 부는 날 다 치셨을 때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웨빙에 걸려 넘어지시지 않도록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표시했던 점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세심하게 반영한 부분인 거고요. 뭐 너무 마음에 드는 건 도어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도어가 도어만 있는 게 아니라 메쉬도 같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박수 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도어가 많은 거 다시 한번 정말 칭찬할 부분이고요. 좀 사이드 도어 전실에 좌우 2개, 캐너피 도어, 포치 쪽에 하나, 그리고 정면, 굳이 말하면 또 이게 중문 도어까지 아주 도어가 충분히 있고 외부와 연결되는 도어가 총 4개라는 점, 중문까지 합체되면 메쉬가 5부위에 있다는 점, 이 점이 아난타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점을 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올해 장박 텐트는 전 스타그로브로 거의 마음을 좀 찍고 있었는데 고민이 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텐트가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뭐 스타그로브 면원방 같은 경우는 또 겨울 장박의 기본적인 텐트 소재의 장점이 워낙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뭐 1대1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뮬리아하고는 비교했었을 때 잘못하면은 이건 뭐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나 뮬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전실 공간이죠. 넓다는 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얘도 넓습니다. 대신 얘는 좀 길고요. 8m급이라 뮬리아는 7m급에 너비가 3m 8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보다 광폭의 느낌. 옆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개 비교한 거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뮬리아는 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분이 넓다 보니까 전실이 개방감이 좋고 텐트가 되게 뭔가 좀 웅장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난타라 같은 경우는 약간 앞으로 긴 디자인, 너비는 3m급이라서 전실 공간은 적진 않습니다. 충분하나 폭이 조금 더 뮬리아보다 적고 길이가 뮬리아보다 길다는 컨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의 위치와 메쉬의 양이 좀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뮬리아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원단은 뮬리아가 조금 더 윗급 원단은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셔서 텐트의 디자인이나 색감은 거의 같습니다. 뮬리아랑 아난타라 뭐 말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색감이나 텐트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나 큰 차이가 뭐다? 원단은 다르다. 원단은 실질적으로 뮬리아가 조금 더 좋은 원단은 맞다. 하지만 아난타라가 그렇다고 나쁜 원단은 아니다. 아난타라를 리사 원단으로 했다면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I 프로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확실히 뮬리아보다는 장점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나 이런 걸 고렸을 때 가격의 형성 자체는 아난타라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 점인 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도어 많은 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뮬리아랑 아난타라랑 지금 비교를 많이들 하시고 물량들이 빠지기 전에 빨리들 결정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하나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캠핑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절에 캠핑을 더 많이 하시냐에 따라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 당장 달려오셔서 뮬리아, 아난타라 두 개를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보시고 원단도 만져보시고 도어의 위치, 메쉬의 어떤 위치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올해 물량 다 빠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시죠? 고민하시면 늦는다는 거 오셔서 제품 직접 비교해 보고요. 아직도 스타그로브 TC 면원방 제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면원방 제품은 또 겨울에 아주 사랑받는 제품이고 구하기가 많이 힘든 제품이죠. 결로에 워낙 강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이런 다양한 에어빈 텐트가 한 번에 전시되어 있는 곳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 카페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멀리서 또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서비스라든지 어떤 가격적인 혜택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난타라4 450 리뷰를 해봤고요. 너무 좋은 텐트입니다. 단점 찾기 힘든 텐트이고요. 그래도 다른 텐트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텐트를 고르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난타라4 450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